수급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요. 코스닥이 빠르게 낙폭을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폭은 0.3%대로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코스닥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슬슬 상승 전환이 하나둘씩 눈에 띕니다. 알테오젠이나 휴젤, 삼천당 제약, 읽고 보니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많은데 상승 전환 종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종목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점상시크릿 미리 보기고요. 오늘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히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입니다. 오늘도 특징주 6종목 한번 다뤄볼 건데 아무래도 장 초반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일단 하락 종목도 일부 좀 섞였다는 거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 최근에 경영권 분쟁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엮여있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예림당이고 그리고 고려아연 연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경영권 분쟁 시발점이 고려아연이고 그 뒤를 따라서 티웨이항공이라든지 그리고 대명선호시즌, 티웨이항공 포함한 대명선호시즌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미그룹도 상당히 조금 시끄러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더, 이런 상황들이, 이런 사례가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비로 보게 되면 SK, LG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이고요. 한진칼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명, 선호그룹이 이 항공업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TA항공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적대적 M&A 요거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대명선호그룹, 지주사인 소노인터가 자사주의, PRS 방식의 이런 또 대규모 자금 조달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에 또 불씨가 또 살아가 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려아연의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 이 티웨이항공을 비롯된 경영권 분쟁 이런 이슈들이 다시 부활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장 초반에 19%의 급등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티웨이항공 이쪽 같은 경우에 고려아연처럼 공개 매수를 할지 장내 매수를 할지 아직 그런 부분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전고점 부근이 3,500원 돌파가 가능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어떤 학습 효과에 의한 단기 변동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일단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어저께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매수하기 쉽지 않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어떤 접근의 회복이 된다라면은 타이밍은 어제였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내주는 게 맞는 거고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만한 후보군들 LG라든지 SK가 됐던 앞으로 한진칼이 됐던 이쪽으로 리스트업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도 싫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개 매수라든지 그리고 장내 매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속해서 고려아연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어제 하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물론 150만 원 주가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유상증자 지금 현재 이제 고려아연의 주가가 150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결국 유통 주식수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유통 주식수 부족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주가 급등했는데 유상증자가 발표가 됐다라는 건 유통 주식수가 또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슈를 인해 가지고 오늘도 하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낙폭을 좀 줄이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소위 핫다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 현상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후반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낙폭을 줄이게 되면서, 100만 원을 다시 회복한다? 이런 것들은 좀 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유상증자 처리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처리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100만 원 이상 돌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반등도 일단은 마이너스 14%가량 낙폭은 줄이고 있지만 또 장후반에 어떤 현상이 좀 나올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 초반에 따라잡지 못했다라면은 지금 무리하게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참 어느 누가 백기가 들기 전까지는 아마 이 분쟁은 쉽사리 끝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튈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무리한 어떤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된다는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또 전쟁 테마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온테크 그리고 스페코 연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드론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상당히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김정은이 또 뭐 드론 탐지, 탐지기까지 도입을 하고 있다. 암살에 대한 어떤 걱정을 좀 하다 보니까 드론 탐지기까지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계속해서 드론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전쟁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네온테크가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고중량 드론 비행을 인증했다는 이슈가 연속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방부에서 어쨌든 자살 드론 부대를 또 이제 창산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슈가 작용이 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온테크도 좀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스페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스페코도 그렇고요.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 그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스페코 같은 경우는 그냥 특징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뭐 스페코, 빅텍 이런 종목들이 단기 변동성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냥 테마 특징주로 보시는 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네온테크 쪽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항상 리스크 관리는 병행을 하시면서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파루입니다. 항상 이제 겨울에 가게 되면은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동물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동해에서 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됐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랜만에 또 동물 바이러스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초반에 파루가 또 이제 23%가량 급등을 했었다가 다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스페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이제 특징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초반에 따라잡았다가 빨리 단타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무리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초반에 찾지 못했다라면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에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냐면은 괜히 샀네? 뒤늦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윗골이 달려버리게 되면은 괜히 샀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들이거든요. 테마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놓쳤더라면은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오늘 파루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AI 다시 또 동물 바이러스가 또 발생이 되게 되면서 관련 테마가 발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마주들이 계속 이렇게 짧게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현상들이 당분간 증시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라면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죠. 잘 아시겠지만 체코의 반독점 당국에서 한수원 원전 건설 계약에 대해서 일시 보류했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노이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유럽 권역 내에서 상당히 한국을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원전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근데 견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가성비라든지 빠른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방산도 그렇고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단가에서 중국보다 더 발전 단가가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견제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 노르웨이가 K9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K2였나요? 도입하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독일 거 선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이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웨스팅하우스에 얼마만큼 로얄티 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이제 지연을 시킬 것인가, 유럽에서 지연시킬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노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SMR이라든지 뭐 체코, 폴란드, 튀르키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원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되고, 오늘 이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뼈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내가 가능한 변동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보기 6종목이었습니다. 정상시크릿 본편은 바로 이어서 10시에 이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또 그 시간부터 삼성전자 IR이 딱 시작이 될 텐데요. 실시간으로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고요. 오늘 원전주들 참 어렵습니다. 지금 체코 당국에서 일시 보류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뭐
체코 쪽에서 영국의 원전 회사 지분을 샀다,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원전주들 약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지금이 기회가 될지 아니면 들고 있는 분들도 나와야 될 만한 타이밍인지 딱 정해서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